모교일지 관세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오냐, 배용주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위로 갈지 아래로 출렁거릴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지금처럼 개별주 장세, 정책주 움직임만 잘 매매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또 하지만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그동안 쌓여있던 많은 이슈들 좀 빠르게 정리를 하고요. 이번 주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사실 조금 눈에 보입니다. 지수를 맞춘다는 게 아니라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가 굉장히 좀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매주 월요일마다 하는 주요 핵심 일정까지 빠르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테마주에서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이어지는 그런 장이 언제였는지 진짜 빠르거든요. 요즘에 어질어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 빠르게 테마주들을 다 막 수익을 내려고 하다 보면은 엇박자 타기도 쉽고 어지럽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정책주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거래량 없이 잠잠할 때 그 중에서 정말 지금 한 10개가 넘는 정책주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한두 개만이라도 좀 제대로 순환매를 노려서 수익을 잘 내고 나오면은 괜찮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시장 자체가 여전히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있고, 관세 협상을 앞두고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관세 협상을 앞두고 관망세가 굉장히 짙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랴부랴 테마주들 위주 장세가 계속 이어지겠지만,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거나 엇박자 타면 또 큰 손실도 날 수 있는 상황이다. 천천히 인내심을 갖고 쉬어가는 길목에서 사서 거래량 터질 때 정리하는 그런 전략들이 아무래도 매매하시는 분들, 좀 단기 매매 초보자분들은 그나마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승률이 좀 좋게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정치 테마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간단하게만 얘기해볼까요? 퓨리오사 AI, 야 미쳤습니다. 퓨리오사 붙으니까 뭐 상한가 계속 가. 이번엔 엑스페리스가 지금 3연상 가고 있거든요. 바로 그냥 3거래일 만에 100% 넘는 수익률을 찍고 있고, 4x4가 너무 많이 올라서 오늘 하루 거래 정지를 이제 당하다 보니까 엑스페리스로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또 창투사나 이런 종목들까지도 계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또 이재명 후보의 이런 리서치 센터장과의 만남, STO 관련해서 어떤 발언이 나올까, 그 기대감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부터 움직였었죠. STO 관련 종목들 오늘 상승 출발했으나 이제 재료 소멸 가능성 때문에 또 차익 실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종시, 세종시 관련된 내용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여당 야당 둘 다 세종시에 대한 긍정적인, 한마디로 충청권 이제 표심을 노리고 다 이전을 하겠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뭐 계룡건설, 성신양회도 상한가를 갔고, 대주산업 거의 상한가, 이쪽 테마도 연일 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원격 AI 관련해서 눌림 이후에 계속 양음양 이런 식으로 반등이 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화폐도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내가 안 한다는 게 아니다 하면서 또 마치 지역화폐에 대해서 또 기대감을 또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또 관련 종목들이 10%, 5% 이렇게 또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출산 관련해서도 뭐 강하진 않지만 조금씩 또 한 번씩 움직였다. 아가망 이런 애들 조금 움직였다. 그 외에도 또 비대면 진료도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도 반짝 또 10% 넘는 급등이 또 나왔었습니다. 탄소포집도 피레침이긴 하지만 장중에 또 5%, 8% 급반등 나오고 또 빠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순환매가 너무 빠르니까 분명히 5%, 10%씩 맨날 움직여. 근데 움직였다가 또 잘못 잡으면 또 제자리에 돌아와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모든 단타 수급이 반짝 들어왔다가 또 다음 후보 노리려고 또 대기하고 있다가 또 움직이면 또 반짝 탔다가 대기했다가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은 또 오랜만에 로봇도 조금 움직이긴 했는데 약하긴 하죠. 레인보우가 장중에 3%, 로보티즈 장중에 거의 5% 정도 움직임이 나왔고, 오히려 신규주 내에서도 조금 움직임이 나왔다가 대부분 또 마이너스 전환, 그래서 로봇주도 조금씩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신재생, 하나솔루션 정고점 돌파가 나왔습니다. 신재생도 얼마 전에 계속 정책으로 새롭게 엮였다 또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이 정도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 다음에는 원전도 움직였습니다. 잠시 뒤에 이슈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비교적 좀 잠잠했지만 뭐 한전기술 이런 애들이 또 추가 상승이 나왔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최근에 30% 넘는 상승이 나왔죠. 그 이유도 이번에 민주당에서도 탈원전을 이제 폐기하다 이런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자, 이 정도면 다 말하는 거 아닙니까? 또 있습니다. 컨텐츠도 오늘 장중에 또 슈팅이 나왔습니다. 뭐 미스터 블록 오늘 장중에 20% 넘는 또 상승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아마케가
이번 주에 일정이 있다 보니까 암호화폐 관련된 개별주들 대표적으로 오늘 잘 움직였던 게 온코니 테라퓨틱스가 전고점 부근까지 강한 슈팅 20% 넘는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 오늘 제가 그냥 한번 쑥 훑어보면서 오늘 장중에 괜찮은 또 수급이 들어왔었고 5% 10% 넘는 변동성이 나온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퓨리오사 AI, STO, 세종시, 원격 AI, 지역화폐, 저출산, 비대면 진료, 탄소포집, 로봇, 신재생, 암호화폐 관련은 이제 별개 재료고 원전, 컨텐츠 대충 본 것만 이 정도거든요. 더 찾아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인물주 관련해서 이번에 경선 토론 관련해서 홍준표 후보보다는 뭐 한동훈 후보가 좀 더 후한 점수를 받으면서 거의 한동훈 관련주까지도 움직였고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이거를 한 번에 다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요거를 요 중에서 이제 한두 개라도 제대로 좀 수익을 내자 좀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정치 테마 너무 무섭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거의 쉬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정치 테마가 지금 당분간 더 움직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번 주 목요일 날 관세 협상,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으로 좀 달려가죠. 미국으로 날아가서 관세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오냐? 제가 봤을 때 한 목요일쯤 나올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 이제 가서 이제 하는 거니까 목요일 날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럼 그 전까지 어떻게 될까요? 월, 화, 수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움직이기가 애매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냥 웅크리고 있는 거야. 나스닥 좀 빠지면 살짝 뭐 빠진 척 하다가 다시 올라오고 또 올라간 척 하다가 또 빠지고 관망세가 이어지다가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되죠? 할 게 없으니까 지금처럼 테마주만 주구장창 매매를 하는 겁니다. 테마주에서 그냥 잠깐 치고 빠지고 또 이슈 뭐 또 누가 어떤 후보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거기 또 치고 빠지고 이런 식의 흐름이 지속되다가 이제 목요일쯤 관세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오냐 생각보다 우리가 너무 많이 이거 뭐 좀 손해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대형주들이 그때 좀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위로 갈지 다시 한번 아래로 출렁거릴지 목요일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지금처럼 이런 개별주 장세 또 개별 호재 정책주 움직임만 좀 잘 또 매매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 또 하지만 리스크도 상당히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빠르게 이슈 정리하고 주요 핵심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입니다. 트럼프가 적시한 8가지 비관세 장벽. 이게 뭐냐면 내가 너네한테 관세를 때리는 거에는 이런 이유가 있다.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8가지 명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 조작을 포함해서 뭐 부가세, 덤핑, 보조금 등 8가지 이런 이유 때문에 너네들 때리는 거니까 나는 지금 관세에 매우 진지하다. 그래서 진정한 상호주의를 구축해야 된다. 즉 너네가 이렇게 하는 것만큼 뭔가 가져와라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때문인지 미국 내에서도 계속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의 55% 트럼프 경제 정책에 반대한다. 지지율 임기 중 최저라고 합니다. CNBC 조사에 의하면 국정 운영 지지율이 44%에 그쳐가지고 그 이유는 경기 전망 악화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관세를 하지 마라 이렇게 또 시위를 하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진핑과 1대1 무역 협상 공개쇼를 원한다. 확실히 트럼프는 뭔가 이제 보여주기 쇼를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협상 지연의 원인이라고도 좀 보고 있는데 왜냐면 지금 현재 중국은 비공식 외교 채널로 최대한 좀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그것보다 우리 그냥 만나서 카메라 켜고 시원하게 가자. 우리 얼마 전에 또 우크라이나 또 젤렌스키 만난 것처럼. 그런데 그때 어땠죠? 젤렌스키에게 좀 하는 행동을 보고 시진핑이 야 나도 무시당하면 난 정말 이거 라이브로 무시당하면 좀 열받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니까 젤렌스키처럼 나는 창피당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하면서 서로 좀 기싸움을 조금 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협상이 좀 더 딜레이 되는 거 아니냐. 지난주만 해도 트럼프가 한 3주, 4주 내로 중국과의 뭔가 대단한 협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기대감을 좀 주긴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공개쇼를 원하는 트럼프와 그거를 약간 경계하는 시진핑과의 지금 이런 좀 기싸움 때문에 시간이 좀 더 딜레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근데 또 갑자기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관심 있게 추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중국에서 나온 또 내용으로 본다면 다른 국가들 즉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이익을 희생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다.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네가 어쨌든 뭐 하기 위해서 중국에게 손해를 끼치는 어떤 판단을 한다는 거는 가만히 좌시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정책 관련된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STO 상법 개정 재추진 관련해서 이미 금요일부터 움직였고 오늘은 재료 소멸 가능성으로 전강 후약의 흐름을 보였죠. 자, STO 토큰 증권 재시동 기대감에 들썩거렸고요. 오늘입니다. 증권 리서치 센터장 간담회가 이재명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미리 움직였다. 근데 여기에서 이재명 후보가
코스피 5000 시대에 열겠다. 그다음에 지배구조, 투명성도 강화를 하고 상법 개정안 재추진할 것이다. 상법 개정, 요거는 이제 시장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코스피 5000 시대가 오면은 너무 좋을 것 같지만 예전에도 이런 얘기 다양한 후보들이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관련주도 반짝 움직이다가 떨어졌다. 그리고 세종시 관련해서도 한 번 더 펌프질, 한 번 더 강세를 보인 이유가 국회 세종 완전 이전 다시 꺼낸 국민의힘 여의도 정치 끝내자,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그래서 벌써 세종시에 다시 부동산 매물들이 지금 쏙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기대감이 있으니까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도, 국민의힘이 다시 정권을 잡아도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세종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네? 누가 돼도 이거는 완전히 개득 아냐 하면서 기대감이 있으니까 벌써부터 막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소식도 있고요. 매물들이 지금 다시 매물들이 좀 빼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는 또 주식 테마주들이 연일 상한가를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그 테마가 거기에 좀 땅 좀 갖고 있고 막 이런 테마거든요. 그래서 다시 언제든지 또 급락이 나와도 이상하진 않다.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이슈 때문에 현재 정책주로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당선되면 용산 쓴다. 그런데 그 이후에 청와대 거쳐서 세종으로 가겠다. 이런 내용 때문에 관련주들 계속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한방 요약잘 뭐 누가 만든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세종시 근처에 땅 갖고 있는 회사도 다 나왔네. 유라테크, 캠트로닉스, 신신제약, 대주산업, 충남 땅 부자래. 아무튼 나왔는데 여러분들 땅 갖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철저하게 정책 테마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사 AI 거의 과열 국면에 가까울 정도로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이라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사 AI에 몰린 투자금 관련주 줄줄이 급등이다. 메타도 탐낸 필요사 AI 이번에 자금 조달 규모에 굉장히 또 수급이 몰리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이거 나온 건데, 이재명 후보 싱크테크 이재명표 AI 펀드가 28일날 공개된다고 합니다. AI 관련해서 뭔가가 또 나올지 기술 로드맵, 재정 대책을 소개한다고 하고요. 그러면은 또 AI 관련된 또 테마주들이 또 여기 일정을 앞두고 한 번씩 더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일정 좀 꼼꼼하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 AI도 최근에 계속 좋은 흐름 보였는데 미국 동물 시험 폐지 본격화, 이것도 이전에 나온 뉴스지만 이런 내용 때문에 인공장기 AI가 계속 급부상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 오른 이후 이재명 후보가 윤 정부의 친원전 정책을 계승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탈원전을 폐기한다. 왜냐면 민주당에서는 계속 탈원전 외쳤죠. 그래서 원전 쪽이 굉장히 또 투자 심리가 안 좋았다가 이번에는 이게 말이 안 맞죠. 왜냐면 AI를 적극 투자한다며. 이번에 나오는 추경에서도 AI 비중이 제일 커요. 그런데 탈원전을 한다? 이거는 완전히 모순입니다. 전력 수요 어떻게 할 건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알고 친원전 정책을 계승할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 좀 들썩들썩 언제든지 정책주로 움직일 수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로봇 관련된 소식으로 보면은 로보티즈 이번에 피지컬 AI 기반 작업형 휴머노이드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니 굳이 뭐 다리 다 달고 뭐 크게 만들 필요 있냐? 정말 손으로 이렇게 딱 고정을 해놓고 배터리나 여러가지 이런 전력 수요나 기타 이런 것들 최소화하면서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는 이런 식의 작업형 휴머노이드 AI 워커 출시를 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지난 주말에 중국은 거의 막 딥시크 모먼트가 다시 왔다. 로봇에서 이제 미국을 또 추월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관련된 뉴스가 별로 이렇게 부각은 안 되고 있어요. 공장 가사일에 이어서 이제는 중국이 휴머노이드 마라톤 대회를 열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열린 휴머노이드 로봇 하프 마라톤 21개의 로봇이 참가를 했고요. 좌충우돌하면서 막 넘어지는 애도 있고 뭐 잘 달려서 완주까지 한 로봇도 있다고 합니다. 도중에 근데 완주한 로봇도 도중에 뭐 배터리가 다 닳아서 배터리 갈고 다시 뭐 달려서 완주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1위는 텐궁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것 같고요. 2시간 40분 42초 만에 통과를 했다. 그래서 이거는 중국이 굉장히 좀 로봇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정말 진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속도도 많이 빨라. 이거는 우리도 지금이라도 빨리 좀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에다가 다음 달에는 킥복싱을 한대요. 누가? 로봇들이 킥복싱하는 로봇 대회, 로봇 생중계가 다음 달에 열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중국이야. 중국이 진짜 힘들다 하는데 여러분들 아닙니다. 지금 할 거 다 하고 있거든요. 중국 기업 유니트리 제작 지원, 이 회사가 아마 젠슨항에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회사거든요. 다음 달에 인터넷으로 격투기 실황을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먹으로 가격하고 뭐 발차기도 한다. 그래서 인간 닮은
동작 수준을 뭐 확인할 수 있다. 중국 로봇 기업 유니트리가 만든 지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봇에 관련된 소식은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주요 핵심 일정 빠르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미국의 3월 경기 선행지수, 중국 인민은행 4월 뭐 대출 우대금리 이런 것들이 있었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후보 뭐 리서치 센터장과의 면담, 그 다음에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 등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해소 방안,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요일입니다. 한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계 희귀의약품 총회가 24일까지 열립니다. 여기에서 뭐 온코크로스가 뭐 신약 개발 사례를 발표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거죠. 정부 12조 2천억 규모의 추경안이 내일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시겠지만 AI 지원에 4.4조, 민생 지원에 4.3조, 그 다음에 재해 재난 대응에 3.2조를 투입할 것이다. 그래서 핵심이 결국에는 AI죠. AI 쪽에만 가장 비중이 크고, 민생이나 이제 재해 재난은 이것보다는 확실히 이제 주식과 관련이 있는 거는 AI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힘 대선 후보 2차 경선 진출자 확정, 이것도 내일 나온다고 하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 실적 발표를 본다면 테슬라가 있습니다. 테슬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그러면은 내일 모레 오전에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새벽 6시 반쯤에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미국에서 연준 베이지북 공개가 있어서 요게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또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죠. 또 미국의 경제 불확실성, 관세, 최근에 고용 인플레이션 동향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미국 이제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도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입니다. 한국 1분기 GDP 속보치가 나오고요. 크게 막 기대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서 이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왜냐면은 국내 소비와 투자 위축 등이 조금 이제 반영이 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세계 골관절염 학회도 있네요. 별의별 학회가 다 있네요. 그래서 이런 학회도 있고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트럼프 우크라이나 강물 협정 서명, 그 다음에 한미 2+2 통상협의 개최, 요게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과의 관세, LNG 등등 조선 뭐 어떻게 이제 협의가 나올지 그 윤곽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관망세. 이 결과에 따라서 한번 방향성을 잡을 것이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열심히 테마주들만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 실적 발표는 구글이 있습니다. 구글은 요거는 25일 우리나라 새벽 5시 반쯤, 인텔은 새벽 6시쯤 나온다고 하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입니다. 미국의 4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미국 아마케가 4월 30일까지 열립니다. 그래서 요것도 관련해서 미리 종목들 좀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슬슬 다가올수록 요즘에 개미들이 조금 빨라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보통 D-Day 날 차익 실현이 나오거나 D-Day 하루 전날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자꾸 사람들이 한 수압, 두 수압 막 다 빨리 보려고 하다 보니까 뭐 D-Day 이틀 전에 나오고 D-Day 3일 전에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물론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점점 시장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주요 일정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메타 생성 AI 컨퍼런스 라마콘 개최 4월 29일 날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 싱크탱크 AI 정부 재정 대책 발표도 28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는 4월 30, 기타 등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는 5월 1일 날 실적 발표하네요. 애플도 5월 1일. 그 외에도 뭐 이 정도로 짚고 넘어가죠. 나머지 일정은 좀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다음번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이제 내일도 그렇고 모레까지는 테마주 장세, 개별주 장세, 여기서 좀 잘 흐름 타시는 분들만 재미를 볼 것 같고요. 그 외에는 결국에는 관세 협상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이제 큰 그림을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테마가 괜찮을까? 너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리는 그런 정책주, 뭐 개별 호재가 붙은 애들 다 한 번씩 움직일 수 있어서, 뭐 로봇 AI도 다시 한 번 더 일정이 또 새롭게 나왔기 때문에 그쪽도 부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 계속 움직일만한 종목들 추려놓고 시장 때문에 흔들린다면은 또 저가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들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